자, 어떤 에 올린 영상을 이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영상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호소카와 유지 교수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중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서 사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완조 초기에 그 대마도 도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19년이요. 세종이 아직은 뭐 태종이 살아 있었으니까 사실 태종의 명령으로 세종이 그 이전무를 보냈죠. 네, 그거는 이전무가 이겼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사실 세종완조실록에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소를 정확하게 읽지 않는 부분이 한국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한국의 해군에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해군이 낸 책에서는요. 그러나 보통 학교 교육에서는 이 전무가 이겼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요새는 그 조선완조실록 한국말로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전무가 돌아왔을 때 이전무의 목을 쳐라. 네.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유는 패배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자, 호소카와 유지 교수가 대마도 정벌을 했는데 조선군이 패배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해군 육사에도 보면은 그것을 이제 패배한 것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선왕조 기록을 논문을 뭐 보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다. 그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대마도 정벌이 실제는 일본에 패전했는 전쟁인데 승전한 것으로 이제 거꾸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조선왕조 기록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은 조선왕조 기록도 자신도 연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검색했는 그 영상의 내용에 이제 연장선이라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종실록 사건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5번째 기사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한 것에 대해 중요해 교유하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보여준 그 내용이 되죠. 자, 대마도는 이제 본디 이제 우리나라 땅이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날짜가 이게 1419년인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자, 오사카와 여기에 나와 있는 호소카와 이 교수도 뭐 1919년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1919년에 명영락 17년에 대마도 정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조선왕조 기록의 내용에 보면 대마도는 본디 우리나라 땅이라고 여기에 이제 세종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세종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마도를 정벌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419년 영락 아닙니까? 영락이 제가 태종 이방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원의 아버지 영락의 말을 듣고 세종 아들이 현재 대마도를 정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땅이 대마도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자, 그러면 대마도 정벌이 우리 조선이 패전했다고 이 양반은 그래 말하는데, 그러면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대마도 정벌 이야기가 여기 4번에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종실록 사건 세종 1년 6월 29일에 됐습니다. 6월 9일에 정벌을 시작해가 6월 29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대마도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적응을 하면서 이제 일본인 그 병력들하고 이제 전투를 했겠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걸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20일 되네요. 9일이고 29일이니까 99 빼면 20일이 되니까 20일 만에 정벌을 했네요. 자, 유정인이 종사관에 대마도 승전을 구하다. 여기 승전을 구하다고 돼 있잖아요. 대마도에서 이겼다고 돼 있는데 뭐가 패전입니까? 세종실록 사공 세종 1년 6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1419년 명영락 17년이 됩니다. 유정인의 종사관이 대마도 승전을 구하다. 이에 앞서 상왕이 내린 선지 두 통이다. 유정인의 종사관 조이구가 대마도에서 돌아와 승전을 구하니 삼품 이성의 수강궁에 나아가 할애하였다. 상왕이 훈련과 체기를 보내어 선지 두 통을 받들고 군중에 가서 도첼 찰사 이종무에게 이르니 그 첫 번째 이르기를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뜻이 죄를 묻는 데 있고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도는 현종의 명을 받아 채나라를 치고 조배는 태조의 명을 이어 총나라를 정복시킨 것이 사기에 실려있어 환하게 볼 수 있는지라 오직 경에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힘써 투항하는 대로 모두 나오게 오게 하라. 또는 외놈의 마음이 간사함이 할 수가 없으니 이긴 뒤라도 방비가 없다가 또 혹 이를 그르칠까 함이 또한 염려되는 것이며 또한 생각하니 7월 지간에 의뢰 폭풍이 이제 많으니 경은 그 점을 잘 생각하여 오래도록 해상에 머물지 말라.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마도를 이제 정벌을 해가 이제 군을 이용해가 외적을 치는데 죄를 묻는 데 있고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사카 유지라는 이 교수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세종께서 그 일본인한테 그 곡물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고 이제 해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동요를 해가지고 답시는 이제 그런 짓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그런 짓을 하면 그때는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그렇게 그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무의 목을 치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장군들의 목을 몇 개 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일단 그 대마도의 그 도주에게 가서 여기는 조선 땅이라고 인정해라 라고 이전무가 요구를 해요. 그런데 대마도주가 말합니다. 나는 일본의 장군한테 벼슬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전무의 군세는 그 밀리기 시작해요. 네.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독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시는 울릉도 문제였어요. 역시 대마도 사람들이 자,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선군이 대마도에 갔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군한테 밀려가지고 전쟁이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의 장군한테 벼슬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전무의 군세는 그 밀리기 시작해요. 네.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밀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실록에 이제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승전을 했는데 거기에 죄를 묻고 이제 많이 죽여가 뭐 하겠냐. 자, 그래가지고 동요하는 그런 정책이 내용이 되죠. 당연히 일본 그 외놈들의 그 병력들은 그 일본 정부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한 군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패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관할 소속이 이제 왜 일본에 이제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이제 지휘 체제는 일본이
이기 때문에 조선에 이제 전쟁에 져도 항복해라고 권유를 해도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양반이 거꾸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지요. 그 둘째 이르기를 봄에 나게 하고 가을에 죽이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왕자는 하늘의 도를 몸받아 만민을 사랑하여 기르는지라. 그 도적과 간사한 무리로 패상 낭기하는 자는 베고 토벌을 하는 것은 마지 못하여 하는 일이지만 상감에 불쌍히 여기는 뜻도 언제나 떠나지 않는도다. 근자의 대마도 외적은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저버리고 몰래 우리 땅 경계로 들어와 군사를 노락한 자이면 잡는 대로 베어서 큰 법을 바르게 하였고 전일의 의리를 사모하여 첫부터 우리나라의 경계에 살던 자와 이제 이익을 찾아온 자는 모두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치하고 옷과 식량을 주어서 그들의 생활이 되게 한다.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해서 신고 거두는데 적당하지 않아서 생계가 실로 어려우니 내심이 민망히 여기는 것이다. 혹 그 땅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항복한다면 거처와 의식을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니 경의 나의 지극한 뜻을 도동왕과 대소 외인들에게 깨우쳐 알려줄 것이니라 하였다. 도동왕은 곧 종정성이니 이때에 파였다는 보고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 교지를 내린 것이다.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직 패하지는 않았다는 교지가 이래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마도에 승전을 구하다. 그리고 승전을 이제 하면서 여기에 나쁜 짓 하는 자들은 잡아가지고 배은 죽이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기여하는 자들은 이제 먹여 살려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옷과 식량을 주고 그들의 생활이 되게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마도에 어느 정도 그 민간인하고 일본 외놈들의 군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관료 그 군병력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처치를 하면은 나머지는 해외해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조선에 이제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이제 살도록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나왔잖아요. 이때는 폐했다는 보고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5번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는 상황이 대마도 소 도동과 교화에 응할 것을 조유한 글. 교화에 응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없앨 수 없으니까 교화를 해야 된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식량도 대주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종실록은 세종 1년 10월 10일로 넘어갑니다. 6월달에서 7월 10월달로 넘어갑니다. 상황이 유정현 등과 대마도를 설계하는 방책을 의논하다. 그러면 대마도를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건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의논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수강공이 무난하였다. 상황이 유정형, 박은, 이원, 허조, 신상들을 불러 대마도 투항을 설류하는 방책을 의논하니 다들 말하기를 마땅히 이렇게 설료해야 합니다. 너희의 섬 사람들은 시초에는 도적질하는 것을 일삼아 우리 땅을 침범하여 노락질을 하다가, 여기 보면 또 우리 땅을 침범하여 노락질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도를 이제 거점을 해가지고 조선에 이제 본토도 이제 들어오고 자꾸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 대마도 정벌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그 정종무가 사람을 보내 항복하겠다고 비기에 우리는 차마 그를 끌어버릴 수가
없었다. 자,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른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지금 또 도적질을 하여 사단을 일으켰기에 병선을 보내야 그 처자식들을 잡아오게 명하였더니 너희들은 명령에 항거하여 제각기 험한 곳을 이용하여 싸웠다. 자, 이 싸움은 양쪽이 다 불리했다. 만약에 다시 병선을 1000척 내지 600척을 보내 드나들며 공격하며 스스로 굶주림과 고난을 초래하여 죽게 됨을 곧 그 자리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내가 와서 수호하기를 빈다마는 앞서도 수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니 그같이 혼란을 일으키니 어찌 힘들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종전 등이 친히 와서 투하한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큰 공이 있는 자는 벼슬을 살게 하고 작은 자는 백성이나 되게 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 생업에 안정하게 하여 줄 것이니 너희 돌아가서 도민들이 깨닫도록 일러주고 속히 와서 보고하라. 11월까지 기다려도 보고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토 투항에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해서 병제와 예제와 함께 설려여 보내도록 할 것이다 하니 상황은 그 방법이 옳다고 했다. 요 내용을 계속 보니까 이 대마도 전쟁이 완전히 끝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이제 그 외인들의 이제 회를 이제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 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또 나쁜 짓도 하고 또 도적들이 또 사단을 일으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분쟁이 또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 뭐 병선을 1000척 내지 600척을 보내 드나들며 이런 내용도 나오고 공격하며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도 그 하나 때문에 계속 일본과 이제 다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10월달 같은 이제 요거는 세종 2년이 되겠네요. 앞전은 세종 1년이고 요건 2년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1월이 됩니다. 여기 이제 예조의 대마도에 도도운가 기속하기를 청한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마도의 도도운가에 부하 시은계도 와서 웅하와 말을 전달하기를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청하리 곤란하오니 바로건대 섬사람들이 가라산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였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옵소서. 나는 일가 사람들이 수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것이 들어와 나갈 수 없사오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예조에서 해대사례와 세계 등에 대한 종정성의 사절이 구리안에게 말하다. 자, 요런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계속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요거 내용을 다 이제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외하고 싸웠을 때 패전한 게 아니라 이게 결말이 안 나가지고 이제 어정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황희, 권지, 하경복 등을 불러 평안도에서 쓸 병장, 산물의 수량 등을 논의하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또 대마도에 관한 또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찾은 내용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임금이 숭선으로 하여금 비밀리 새 의정에서 논의하게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예전에 대마도를 정벌했을 때 태종께서 출정하는 장병들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셨으니 지금 순몽과 햇산의 길을 떠나며 어떤 물건을 주어야 마땅할지 이것도 아울러 논의하다 했다. 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종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태종은 이방원이 되죠. 이방원이
대마도 정벌을 집중 명령을 하고 장병들에게 활과 화살을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전쟁을 잘 이게 치르도록 병사들을 독려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이제 진전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죠. 이렇게 이제 앞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 호소카와 유지 이 교수가 이게 엉터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자, 정벌이라는 뜻을 한번 무슨 뜻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정벌이라는 뜻을 알아보면 군사로서 적군이나 죄 있는 무리를 치는 것, 뭐 정토라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정벌은 전쟁 혹은 전투 등에서 적 또는 죄가 있는 무리를 무력으로서 칠 때 쓰는 한자어로서 토벌이라 하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보통 전투라고 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실록의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대마도가 이제 우리의 땅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여기 어딘가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인데 다만 궁백하게 막혀 있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세종실록 세종 1년 6월 9일이 됩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대마도는 본래 우리의 땅인데, 자, 이 대마도가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의 땅이라고 항상 그렇게 기록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조선왕조실록의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이분이 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대마도에서 그러면 우리 군병력이 전쟁에서 패전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 남아가지고 음식과 식량을 이제 준다. 그리고 항복을 하고 우리의 밑으로 들어오면은 그 죄를 사해주고 미리 살려준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참 희한한 경우가 됩니다. 아니, 역사라는 게 뭐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의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실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조차도 이제 부정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실록에 일본이 많이 손이 됐죠. 실제 우리 조선 역사를 한반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를 거치면서 새로 편찬한 가짜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가짜가 아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변절을 하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인 것처럼 이제 둔갑시켜 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진짜 이제 역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밝히면 될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조항조와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상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추출해가 나머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사건을 다 배제를 해버리고 그 남아있는 역사를 합해보면은 우리의 역사의 이제 수수께끼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호사카와 이제 교수라는 분이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입에 붙은 게 거짓말이고 다 말에 붙은 게 가짜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보통 요즘에는 뭐 영문으로 팩트 하지 않습니까? 자, 팩트가 실록에 딱 나와 있잖아요. 대마도는 본디 우리의 땅이었다. 태종 이방원이 그의 아들 이제 세종을 시켜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한 이야기가 실록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뭐 해군에서 편찬한 그 역사사 내용에 뭐 대마도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패전을 했다고요. 자, 이게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해군에서 패전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어떤 기록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마도에서 이제 회유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회유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정벌을 했고 선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내용 아닙니까? 너가 나쁜 짓 이제 하지 마라. 똑바로 살고 싶으면 좋은 짓 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사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내면서 이제 밥벌이를 시켜주고 있다는 게 참 한탄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대한사랑, 대한사랑 이거 사단법인이죠. 이거 좀 이상해요. 제가 대한사랑에 영상 올라오는 거 유심히 딱 보니까 약간 의심이 갑니다. 이 대한사랑